박성호 방송기자협회장님 좀 나와주세요. 그 이진숙 후보 본인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하는데 공정 보도를 요구하는 후배 언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장본인입니다. 여기 PPT 한번 띄워주시죠. 2012년에 파업에 참여한 박성호 등 6명 해고, 총 194명 징계, PD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 2013년 여기도 뭐 PD 중징계 쪽이 있고 2014년에도 여러 가지 뭐 보직 해임 중징계 6개월 중징계 있었고 2015년에는 권성민 PD를 해고했어요. 이진숙 후보가 MBC에서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 핵심 임원을 하면서 이 시기에 노조 탄압이 극에 달했어요. 그 박성호 기자협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인 당시의 직책이 무엇이었고 당시 이진숙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2012년 파업 당시에 저는 아침 뉴스 앵커 겸 또 MBC 기자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회사 대변인 격인 홍보국장이셨고 뭐 좀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들 기억에는 후배 기자 탄압과 사장께 제기된 비리를 방어하는 데 좀 가장 대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진숙 후보가 MBC 기자회에서 제명이 됐는데 제명된 이유가 뭐죠?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얘기의 좀 반복이라서 제가 당시에 2012년 그 당시 이제 저희 기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실상 제명권을 제한한 한 기자의 제안 내용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것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이진숙 홍보국장은 숱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제작 거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곡해한 데서 더 나아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두 후배,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적이며 소임에 충실하고자 했던 두 후배 박성호, 이용마를 해고의 길로 몰아넣는 회사 특보를 발행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신군부가 득세하며 언론인을 대량 해직한 지난 1980년 여름에 벌어진 부끄러운 일을 제외하면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동료나 후배 해고에 앞장선 간부가 그동안 MBC에서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당시 그 MBC 파업은 불법 파업이었나요? 아닙니다. 합법 파업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2022년 12월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MBC 파업은 합법이고 공정보도를 근로조건으로 내세운 종사자들의 쟁의 행위는 합법이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해서 지금도 만약에 불법 파업이니 정치 파업이니 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보복 인사 탄압에 이진숙 후보가 주도적 역할을 한 구체적 탄압 사례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은 사실 이제 조금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저희들 2014년 후보자께서 보도본부장으로 다시 보도국에 복귀하신 시점 그때를 기자들은 기억을 많이 합니다. 사실 2012년 파업에서는 홍보국장이셨기 때문에 파업이나 이런 인사권에 관여한다고는 직접적으로 생각은 잘 들지는 않고요. 다만 2014년에는 저희들이 파업 이후에 어느 정도 외부로 쫓겨났던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법원에서 부당 전보다 그래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라 이런 결정이 있었고 김재철 사장 후임인 김종국 사장님 시절에 50여 명을 원복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진숙 본부장께서 복귀하시고 이진숙 본부장과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악연이 있었던 기자들이 다시 그 비보도 파트로 소위 말하면 쫓겨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진숙 후보자를 기자회에서 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제명에 좀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회를 제안했던 21년 차 A 기자의 경우에 2년 만에 다시 그 파업이 지난 2년 뒤인데도 갑자기 경인지사 즉 사업 파트로 발령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 기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제명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던 11년 차 B 기자에 대해서는 신설 부서를 만들어서 그래픽 오류를 체크하는 쪽으로 발령을 해서 취재 부서에서 배제를 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과거의 어떤 악연 때문에 꼼꼼하게 기억했다가 정밀하게 실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시절에 보도국장은 여기 김장겸 의원이셨고 전국부장이 데스크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 목포 MBC에서는 오보를 알고
다른 보도를 하라 그랬는데 서울 MBC에서 오보를 냈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 MBC 지금 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전국부장 이 수뇌부들은 그 당시 보도국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양해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국에 실제로 있지는 않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MBC는 국장 책임제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취재를 지시하고 보고받고 뉴스 편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당시 김장경 국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잠깐 중단해 주시고 이호찬 저 MBC 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예, 이진숙 후보가 2012년 회사에 그 직원 사찰하고 노조 탄압하는 트로이컷이란 감시 프로그램을 직원 몰래 설치했다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트로이컷이 감시 프로그램이며 임직원 동의 없이 설치 실행되어 노조 활동 감시 및 탄압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호찬 본부장님 이 내용 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보시죠. 당시에 저희가 2012년 파업 중이었고 어느 순간 회사의 이제 그룹웨어라고 하는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 이걸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기만 하면 그 깔린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모든 내용들이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걸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여기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고 외부의 컴퓨터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사 서버에 이제 인증을 받고 접속하면 그 외부의 사람의 자료들도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됐고요. 심지어 노동조합의 파업 일지, 파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이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됐고 회사의 정보 책임자가 그것을 열람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컷 관련해서 법원에서 MBC 본부 그리고 강지웅 PD, 고 이용마 기자는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나요? 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모든 게 인정이 된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진숙 저 후보가 본부장 시절에 했던 거고. 이진숙 씨도 그 판결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실행을 했는지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이진숙 후보 보면은 기가 막혀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 아까 이진숙 후보가 앞선 답변에서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이 돼서 MBC의 정치성이 강화됐다. 제작 자율성, 임명 동의제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콘텐츠 제작 부분을 노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MBC 재직 시절 트로이컷이라는 사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까는 등 노조를 탄압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시기에 오늘 발언이나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에서도 배척돼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길게. 네, 그 언론노조 때문에 정치성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 9년 이명박 정부 시작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서 MBC 정상화 계획이라든가 여러 기록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국가 권력과 결탁한 방송사 내의 일부 세력들이 방송사 내의 공정방송 시스템이라든가 공정방송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 편향적인 방송, 당시에 MBC가 청와대 방송이라는 비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성을 강화시킨 것이 맞는 말이고요. 이진숙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노조가 정치성을 강화시켰다는 말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언론 노조는 정치 권력과 결탁한 부당한 언론 장악에 맞서서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시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숙 후보가 2인 체제의 그 방통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경우 어떤 점이 우려됩니까?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그 박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중도 해임 시도가 있었고 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두 시도 모두 그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굳이 방통위 정족수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서도 과반 출석에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저는 그런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